꼼짝 마! 손전등 불빛이 켜지는 순간 하늘을 향한 총소리가 밤을 찢었습니다. 돌아서 천천히 수진과 민지의 뒷모습이 불빛에 드러났어요. 두 사람 모두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네 딸 얼굴 한번 봐. 마지막이 될 테니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탈북 시도 총살감이야. 유언 있으면 해. 제발이요.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북한군은 총구를 내렸습니다. 수진의 이마를 향해 12시간 전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이수진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장에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칼바람이 쌕쌕 들어왔어요. 35살. 하지만 거울을 본 지 오래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알지 못했죠.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갈라진 입술에는 핏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8살 딸 민지가 작게 신음했어요. 민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작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이불 속에서도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수지는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민지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이마를 짚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열기가 심상치 않았죠. 어제보다 더 뜨거웠어요. 안 돼. 이러다가 민지가.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이라고 해봤자 작은 벽난로 하나와 낡은 냄비가 전부였죠. 냄비 안에는 옥수수 가루를 물에 푼 죽이 바닥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 사흘 전부터 이것만 먹고 버텼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위가 비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걸 민지 줘야 해. 나는 참아야 해. 그녀는 냄비를 들고 민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지야, 이거 먹어. 수진이 숟가락을 민지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먹어요. 엄마도 배고프잖아요.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8살짜리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기운도 없으면서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죠. 엄마는 배고프지 않아. 민지가 먹어야 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민지의 입에 죽을 떠넣었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삼켰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다 먹이고 나자 냄비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죠. 마을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들리지 않았죠. 다들 집안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고 있었어요. 수진의 시선이 맞은편 집에 멈췄습니다. 바로 어제 그 집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12살. 영양실조였습니다. 수진은 그 아이가 실려나가는 걸 봤죠. 뼈만 남은 작은 몸이 낡은 천에 쌓여 있었어요. 그 아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 강민우가 끌려가던 날.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보, 나 곧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그게 민우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민우를 끌고 갔죠.
누군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수지는 몰랐습니다. 수용소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지가 처음 몇 달은 매일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곧 올 거야라고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수지는 창문에서 물러나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러다간 민지가 죽어.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절망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건 의지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민지가 저 집 아이처럼.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심 때문이었죠. 탈북.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키면 총살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가죠.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민지는 죽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수진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날 오후 수진은 민지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민지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민지를 안으로 들였죠. 수진은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암시장. 그곳에 가면 모든 걸 구할 수 있었어요. 쌀도 약도 그리고 탈북 정보도. 눈길을 걸으며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했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 있어요. 중국 쌀. 약 필요하신 분. 수진은 한 구석으로 갔어요. 거기에 나이 든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저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을 훑어봤죠. 강을 건너고 싶은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수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혼자? 아니요. 딸이랑 둘이요. 얼마나 모았어? $1000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가진 건 겨우 $200였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몰래 숨겨둔 돈이었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1000로 어딜 가? 1인당 800이야. 애도 똑같아. $1600.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얼마까지 모으면 되는데요? 다 모아서 와. 그럼 생각해보지. 남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기다려요. 수진이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단 출발하게 해주시면 중국 가서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남자가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말 100번도 넘게 들었어. 다 모아서 와. 수진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600. 어떻게 그 돈을 구하죠? 집에 남은 물건이라곤 낡은 이불과 몇 개 안 되는 그릇뿐이었어요. 민호 오빠의 시계. 수진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결혼 전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였죠. 민호는 그 시계를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지가 더 중요해. 수지는 벽장을 열고 낡은 천에 쌓인 시계를 꺼냈어요. 묵직했습니다. 손 안에서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안해요, 오빠. 근데 민지를 살려야 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진은 집안의 모든 걸 팔았어요.
이불, 그릇, 옷, 심지어 벽에 걸린 액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시계도. 시계는 500달러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모아진 돈은 1200달러였어요. 아직 400달러가 부족했죠. 수지는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제발이요. 1200달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중국 가서 꼭 갚을게요. 남자는 한참을 수진을 쳐다봤어요. 내일 밤 자정. 강상류 쪽 소나무 색으로 있는 데서 기다려. 늦으면 안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끄고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살아서 갈 수나 있으려나. 그날 밤 수진은 민지 옆에 누워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약간 나아진 것 같았어요. 이웃 할머니가 몰래 구해준 쌀 한 줌 덕분이었죠. 민지야. 네, 엄마. 우리 내일 여행 갈 거야. 여행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아주 멀리. 거기 가면 민지가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아프지 않아도 돼. 정말요? 응. 근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꼭 살려낼 거야. 우리 민지, 꼭.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 밤이면 그들은 이 집을 떠나게 될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겠죠. 수지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빠, 우리 잘 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수용소의 철창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벌, 물병 하나, 그리고 남편 사진. 수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민호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오빠, 우리 꼭 살아서 갈게. 사진을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점심 무렵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쌀이야. 조금밖에 안 되지만 가져가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네도 먹을 게 없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주다니. 할머니. 됐어. 그냥 받아. 그리고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해라. 살아서, 꼭 살아서 가야 한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 어디로 가는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그래. 이제 가봐. 민지 깨울 시간이다. 수지는 민지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민지야, 일어나야 해. 엄마. 몇 시예요? 여행 갈 준비해야지. 기억나지?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엄마, 진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민지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 거짓말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수지는 민지에게 옷을 두껍게 입혔어요. 속옷, 바지, 스웨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꺼운 외투까지. 엄마, 너무 더워요. 조금만 참아. 밖에 나가면 추울 거야. 오후 5시. 수진과 민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수진은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됐죠. 다행히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마을 입구에는 검문소가 있었어요.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괜찮아. 그냥 시장 가는 것처럼 보이면 돼. 멈춰. 군인 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어딜 가는 거야? 시장이요. 애가 아파서 약 좀 구하러요. 수진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민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수진은 민지의 손을 잡고 재빨리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군인들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시장에 도착한 수진은 뒷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약속 장소는 시장 끝자락 허름한 창고 뒤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만났던 그 브로커였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더 있었어요. 왔구만. 브로커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돈 가져왔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어요. 브로커가 받아서 세기 시작했습니다. 1200이네. 네. 나머지는 중국 가서. 알았어. 근데 규칙이 있어. 브로커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 건널 때 소리 내면 안 돼. 애가 울면 너희 둘 다 죽어. 알아들었어? 수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알았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기다려. 밤 되면 트럭이 올 거야. 창고 뒤편은 어둡고 추웠어요. 수진과 민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섭다. 괜찮아. 엄마 옆에 있잖아.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죠. 수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잡히면 어떡하지? 민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꼭 건너갈 거야. 밤 10시가 되자 낡은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로커가 수진을 불렀어요. 트럭 뒤를 열자 이미 사람들이 4명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2, 중년 여자, 그리고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수진은 민지를 안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앉아. 좁은 공간에 6명이 빽빽하게 앉았어요. 브로커가 트럭 덮개를 덮으며 경고했습니다. 검문소 지날 때 절대 소리 내지 마. 기침도 하지 마. 한 명이라도 소리 내면 다 죽어. 그리고 덮개가 완전히 닫혔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짐칸 안은 숨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수지는 민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죠.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엄마. 민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수진이 민지의 입을 가볍게 막았어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는 길이요? 청진이요. 물건 배달하러요. 운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 뭐 실었어? 쌀이랑 감자요. 발자국 소리가 트럭 뒤로 다가왔어요. 짐칸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민지가 수진의 옷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덮개를 여는 소리가 났어요. 손전등 불빛이 짐칸 안을 비쳤습니다.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쌀포대만 있네. 덮개가 다시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수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중년 여자가 작게 흐느끼고 있었죠. 2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덮개가 열리고 브로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내려. 모두 비틀거리며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깊은 산속이었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1시간쯤 걸릴 거야.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그 뒤를 따랐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이 자꾸 빠졌어요.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죠. 민지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수진이 민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걸어갔죠. 빨리 와. 시간 없어. 수지는 이를 악물고 민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나무 사이로 검은 물결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강이기도 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 총을 든 국경 수비대, 그리고 물에 빠지면 끝. 저기서 기다려. 브로커가 강변 근처 덤불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덤불 속으로 숨었어요. 언제 건너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고 나서. 조용히 해. 30분쯤 기다렸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순찰대였죠. 수지는 민지를 꼭 안고 몸을 더 낮췄어요. 민지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순찰대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어갔어요. 오늘 추운데 왜 야간 순찰이야? 닥치고 걸어.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고.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찰대가 그들이 숨은 덤불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중년 여자가 기침을 참으려고 몸을 떨었어요. 브로커가 재빨리 그 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순찰대가 멈춰 섰어요. 뭔 소리 안 들렸어? 바람 소리겠지. 아닌데. 한 군인이 손전등을 덤불 쪽으로 비췄습니다. 수지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죠. 불빛이 덤불을 훑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민지를 더 세게 안았죠. 제발. 야, 빨리 안 와? 춥다고. 다른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불빛이 사라졌어요. 순찰대가 멀어져 갔습니다. 브로커가 중년 여자의 입에서 손을 뗐어요. 미안해요. 여자가 작게 사과했습니다. 다음엔 죽어. 브로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순찰대가 완전히 사라진 후 브로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가자. 드디어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민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린 할 수 있어. 엄마 믿지? 응. 수진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죠. 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강변에 도착한 순간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검은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강 위로는 얇은 얼음이 떠 있었죠.
저걸 건너야 해요? 젊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저기 건너편이 중국이야. 브로커가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옷 벗어. 브로커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겉옷 벗으라고.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서 빠져 죽어. 비닐봉지에 넣어서 머리에 묶고 건너가.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옷을 벗으라니. 하지만 브로커는 이미 자기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 해? 시간 없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벗었어요. 그 아래 입고 있던 스웨터도 벗었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민지도 옷을 벗겨야 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조금만 참아. 강 건너면 다시 입을 수 있어. 수진이 민지의 옷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온을 나눠주고 싶었죠. 모두가 속옷 차림이 되었어요. 브로커가 비닐봉지를 나눠줬습니다. 옷 넣고 꽁꽁 묶어. 물 들어가면 안 돼. 수지는 서둘러 옷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남편 사진도 함께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이상한 모습이었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의 벗은 사람들, 머리에 비닐봉지를 묶은 채. 들어가자.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물에 발을 담갔어요. 그 순간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수지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뼛속까지 얼음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안 돼요. 너무 차가워요. 쉿, 울면 안 돼. 꼭 참아야 해. 수진이 급히 민지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수진은 민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엄마 등에 꼭 붙어 있어. 알았지? 응.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죠.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수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은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수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죠. 차가운 물 때문에 온몸이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어요. 앞에서 걷던 젊은 남자 하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물속으로 빠졌어요. 물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 새끼야. 브로커가 급히 그를 잡아당겼어요. 남자는 물을 뱉으며 기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닥쳐. 소리 내지 마. 등에 업힌 민지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 민지의 대답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 돼. 민지가. 민지야. 잠들면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수진은 속도를 냈습니다.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죠. 조금만 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돌이 미끄러졌어요. 수진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물속으로 빠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코로 물이 들어왔죠. 수지는 필사적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민지를 잃으면 안 됐어요. 발끝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힘껏 밀어 올렸어요. 수진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여전히 수진의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대답해.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죠. 시야가 흐려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민지를 살려야 해.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물이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릎까지, 발목까지, 그리고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어요. 젖은 흙이었습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지야. 수진이 민지를 내려놓았어요. 민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죠. 민지야. 일어나. 수진이 민지를 흔들었어요. 민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우리 해냈어. 민지야, 우리가 해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옷 입어. 빨리. 브로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비닐봉지를 풀었어요. 다행히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재빨리 옷을 입혔어요. 젖은 몸에 옷을 입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도 채울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입혔어요. 수진도 옷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추웠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어요. 여기가 중국이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 건너편에는 북한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이제 어떻게 해요? 중년 여자가 물었습니다. 30분만 더 걸으면 차가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돼. 차요? 중국 차야. 거기서 다음 장소로 데려다 줄 거야. 수지는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지의 몸이 너무 차가웠어요. 민지야, 조금만 더 참자. 곧 따뜻한 데 갈 수 있어. 민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수진의 품에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죠.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민지가 이러면 안 돼. 빨리 가요. 제 딸이 안 좋아요. 수진이 브로커를 재촉했습니다. 알았어. 따라와. 그들은 중국 땅의 숲속을 걸어갔어요. 북한의 숲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의 공기였죠. 수지는 민지를 안은 채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 20분쯤 걸었을 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저기야.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왔어? 그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6명이야. 알았어. 타. 모두 차에 올랐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죠. 수지는 민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지야, 이제 따뜻해. 괜찮아질 거야. 민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우리 진짜 나왔어요? 응. 우리 해냈어.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북한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중국의 마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나온 거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차가 1시간쯤 달렸을 때 브로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거야. 안전한 곳이요? 조선족 마을이야. 거기서 며칠 쉬어. 그 다음엔요? 그건 거기 가서 생각해. 브로커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수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새벽 3시쯤 차가 멈춰 섰습니다. 내려. 모두 차에서 내렸어요.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안내할 사람이 올 거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난 가야 해. 다른 사람들 데려와야 하니까. 아, 그럼. 잘 가. 브로커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나갔습니다. 6명의 탈북자들이 낯선 중국 땅에 홀로 남겨졌죠. 추웠습니다. 모두 건물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고 두려웠고 불안했죠. 수지는 민지를 꼭 안고 있었어요. 민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린 살았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시작일 뿐인데. 30분쯤 지났을 때 건물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모두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웠죠. 들어와.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가 마치 감옥 문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죠.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창고 같았어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중국인 남자가 불을 켰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5명쯤 되어 보였죠.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앉아. 중국인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수진과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죠.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너희 브로커한테 돈 다 냈어? 네, 냈어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브로커가 말했어. 너희 반밖에 안 냈다고.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돈 내.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우리 돈이 없어요. 중국 와서 일해서 갚기로 했어요. 일해서 갚기?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데가 어딨어? 너희 신분증도 없잖아. 모두 침묵했습니다. 남자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하지. 남자가 웃었어요. 몸으로 갚으면 돼.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으로 갚는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인신매매.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제 딸은 안 돼요. 남자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딸.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의 뒤에 숨어 떨고 있었어요. 어린애는 팔기 힘든데.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괜찮겠네. 안 돼요. 제발. 저희 그냥 보내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내줘? 어딜?
어디든 저희 알아서 갈게요. 제발. 안 돼.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 나가서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떡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믿을 수 없어. 남자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사장님 오실 때까지.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남은 11명의 탈북자들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젊은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탈북해서 자유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해.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생각해야 해. 무슨 생각을요? 도망칠 방법. 수지는 민지를 안고 구석으로 갔어요. 민지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안 돼. 열이. 민지는 강을 건너면서 너무 오래 찬물에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가 견딜 수 없었죠. 엄마, 추워요. 민지가 떨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여기서 꼭 나갈게. 수진이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너무 높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건물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지쳐 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안은 채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저 창문으로 나갈 수 있다면. 하지만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간다 해도 밖에 사람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들렸어요. 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기,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창문에서 소리 나요. 나이 든 남자가 일어났어요. 뭐? 창문 밖으로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조선족 할머니였죠.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조용히. 그리고 무언가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쇠톱이었어요. 창살 톱으로 자르세요. 빨리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시간 없어요. 저 사람들 곧 와요. 나이 든 남자가 재빨리 쇠톱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창살을 톱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더 조용히. 누군가 속삭였어요. 남자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살을 잘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수지는 문 쪽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제발, 아무도 오지 마. 창살 하나가 잘렸어요. 두 개째를 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이 재빨리 톱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속해요. 빨리. 30분 후 드디어 창살 2개가 제거됐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생겼어요. 자, 나가요. 할머니가 밖에서 속삭였습니다. 가장 마른 젊은 여자가 먼저 나갔어요. 그 다음 15살 소년. 한 명씩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빨리요. 할머니가 재촉했어요. 이제 수진 차례였습니다. 수진은 민지를 먼저 창문으로 밀어 올렸어요. 할머니, 제 딸 좀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민지를 받았습니다. 수진도 창문으로 올라갔어요. 좁았습니다. 창살이 허리를 긁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갔습니다. 빨리. 마지막 분. 중년 여자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새끼들, 어딨어? 도망쳤어. 안 돼. 빨리. 중년 여자가 허둥지둥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몸이 껴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잡아당겨요. 밖에 있던 남자들이 여자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꽉 껴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기야, 창문. 안 돼. 중년 여자가 울부짖었어요. 저버리고 가요. 빨리.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요. 빨리. 수지는 민지를 안고 할머니를 따라 뛰었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모두 잡히니까요. 골목길을 따라 뛰었어요. 어둠 속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민지를 아는 채로 뛰는 게 힘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뛰었을 때 할머니가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 작은 집이었습니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재빨리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숨죽이세요. 조용히. 몇 분 후 밖에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어? 찾아. 이쪽? 인신매매범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지를 꼭 안고 벽 뒤에 숨었어요. 민지가 기침을 하려는 걸 손으로 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갔어요. 한참 후 할머니가 불을 켰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두가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됐어요. 일단 앉으세요. 할머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시세요.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빵 몇 개를 꺼냈어요. 드세요. 배고프시죠? 빵을 먹으며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북에서 왔어요. 30년 전에. 네. 그때도 배가 고파서 강 건넜죠. 그리고 여기 정착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당신들 보니까 그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그 건물 주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탈북자들 팔아먹고 살아요. 제가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됐어요. 대신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다시 찾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해요. 중국 남부 그리고 라오스? 라오스요? 거기서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태국.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멀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중국 경찰이 잡아서 북으로 돌려보내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었죠. 수지는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민지는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어요. 할머니, 제 딸이 아파요. 할머니가 민지를 살펴봤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하지만 신분증이. 제가 아는 조선족 의사가 있어요. 조용히 진료해 줄 거예요. 정말요? 내일 아침에 데려갈게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그날 밤 수지는 민지 옆에 누워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버텨줘.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수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빠,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창밖으로 중국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지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엄마, 민지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민지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더 뜨거워졌습니다. 민지야.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죠. 할머니. 수진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수진과 민지를 작은 벤에 태웠어요. 걱정 마세요. 좋은 의사예요.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허름한 한의원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었어요. 왕 선생님,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어요. 나이든 중국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또 왔어요? 이해 좀 봐주세요. 급해요. 의사는 민지를 침대에 눕히고 진찰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목을 살피고 체온을 쟀습니다. 심한 폐렴이에요. 의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폐렴이요? 강 건너면서 찬물에 오래 있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생제 맞아야 해요. 안 그러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어요. 안 그러면 민지가 죽는다는 뜻이었죠. 얼마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00위안. 한국 돈으로 10만 원쯤 됐어요. 수진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제가 낼게요. 할머니. 됐어요. 애 목숨이 먼저예요. 의사가 항생제 주사를 준비했어요. 민지의 가느다란 팔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민지가 작게 울었어요. 조금만 참아, 민지야. 이거 맞으면 나아질 거야. 수진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민지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더 맞아야 해요. 내일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당신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아요. 오늘 밤에 사람이 올 거예요. 당신들 남쪽으로 데려가 줄 사람. 오늘 밤이요? 하지만 민지가.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해요. 여기서 치료받다가 잡히면 끝이에요.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인신매매범들이 찾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도.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자 다른 탈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 출발이래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남쪽이요. 라오스 국경까지. 얼마나 걸려요? 3주쯤? 3주. 그 긴 시간을 민지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안에는 옷과 음식이 들어 있었어요. 빵, 과자, 물, 그리고 약.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젊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주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서 한국 가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밤 10시. 낡은 트럭이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는 중국인이었어요. 타. 짧은 한마디뿐이었죠. 수지는 민지를 안고 트럭에 올랐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9명.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 트럭 위에서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꼭 살아서. 네. 트럭이 출발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의 시골길을 따라 남쪽으로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조금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준 약을 먹고 음식을 먹으니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죠. 하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고 잘 걷지 못했어요. 엄마,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수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은신처를 거쳤어요. 낡은 공장, 버려진 창고, 산속 오두막. 각 장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모두 조선족이거나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죠. 공안의 단속이 심했으니까요. 어느 은신처에서 다른 탈북자, 가족을 만났어요. 젊은 부부와 4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남도요. 저희는 평양이에요. 밤에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강을 건넜는지, 모두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이었죠.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다. 빨리. 안내자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뒷문으로 수지는 민지를 업고 뛰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설아, 정지. 어둠 속을 헤매며 뛰었습니다. 논밭을 가로질러 산으로.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어요. 민지야, 괜찮아? 응.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수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어요. 민지를 업은 채로 산속 깊은 곳에서 멈췄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수진 옆에는 젊은 남자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요? 모르겠어요. 다들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계속 남쪽으로 가야죠. 하지만 안내자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나침반도 지도도 없었어요. 그저 남쪽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3일 동안 산속을 헤맸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어요. 물도 거의 없었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 하나가 주저앉았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민지는 지쳐서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사흘째 되던 날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이었습니다. 저기, 그들은 마을로 향했어요. 작은 중국 농촌 마을이었죠. 여기서 음식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해요. 신고당하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한글 간판을 발견했어요. 조선 음식? 저기, 수진이 가리켰습니다. 조선족이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중년 여자가 혼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그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로 알아본 거예요. 탈북자라는 걸. 저희, 들어와요. 빨리. 여자가 그들을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굶었어요? 사흘이요. 앉아요. 밥 줄게요. 여자는 서둘러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밥과 국,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수지는 울컥했어요. 따뜻한 밥 냄새. 얼마만인가요? 수지는 먼저 민지에게 밥을 먹였어요. 민지야, 먹어봐. 따뜻한 밥이야. 민지가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맛있어요. 엄마.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평범한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저도 20년 전에 왔어요. 북에서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그때도 배고팠죠? 여기 와서 이렇게 식당하며 살고 있어요. 부럽네요.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한국 가면, 한국, 아직도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3일 더 가면 윈난성이에요. 식당 주인이 지도를 펼쳤어요. 거기에 제 친척이 있어요. 전화번호 줄게요. 정말요? 전화하세요. 도와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꼭 쥐었습니다. 하룻밤 식당에서 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출발했어요. 식당 주인이 음식을 싸줬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살아서 한국 가요. 꼭.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끝없는 여정.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일주일 후 그들은 윈난성에 도착했어요. 중국의 남쪽 끝자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라오스였죠. 수지는 식당 주인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어였어요. 저, 김선혜 씨 소개로. 아, 북에서 오셨어요? 상대방이 한국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30분 후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내렸습니다. 절이에요. 리청산. 감사합니다. 빨리 타요.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리 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리 씨의 집은 작은 농가였어요. 주변에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얼마나요? 라오스 국경 넘을 준비될 때까지요. 일주일쯤? 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니.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엄마. 민지가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수진이 이마를 짚어봤어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씨, 우리 씨.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씨가 급히 달려왔어요. 큰일이에요. 병원 가야겠어요. 빨리. 우리 씨는 민지를 안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뛰었어요. 차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수진이 기도했어요. 30분 후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병원이었어요. 우리 씨가 민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급합니다. 중국인 의사가 나왔어요. 민지를 진찰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해요. 바로 입원해야 해요. 입원이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신분이 없는데 입원을 어떻게 하죠? 제 딸로 할게요. 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제 딸 신분증으로 입원시킬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들키면 괜찮아요. 이에 살리는 게 먼저예요. 리 씨는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어요. 부탁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수지는 민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민지는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민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 산소 공급기 소리. 병실의 시계는 너무 천천히 갔어요.
리 씨도 복도에서 밤을 새웠죠. 리 씨, 들어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저도 딸 있거든요. 당신 마음 알아요. 새벽 5시쯤 민지가 눈을 떴어요. 엄마, 민지야, 깨어났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물, 물 마시고 싶어요. 그래, 그래. 마셔. 수진이 물을 떠다 민지 입에 조금씩 넣어줬어요. 민지가 천천히 마셨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수진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밥도 먹기 시작했죠. 엄마, 배고파요. 그래, 우리 민지 배고프다고? 엄마가 죽 사올게. 민지가 배고프다고 말할 때마다 수지는 행복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약은 계속 먹어야 해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리 씨도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이가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리 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리 씨에게 물었어요. 리 씨, 치료비가 얼마예요? 제가 꼭 갚을게요. 됐어요. 하지만 당신 지금 돈 있어요? 없잖아요. 한국 가서 잘 살면 그게 보답이에요. 리 씨가 웃었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제 딸도 아팠었어요. 리 씨가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국 사람이 도와줬어요. 치료비를 다 대줬죠. 그래서 딸이, 네, 지금은 건강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리 씨, 수진도 울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됐어요. 대신 약속해요. 네. 한국 가서 꼭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수지는 리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2주가 더 걸렸어요. 그동안 리 씨는 라오스로 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람이 와요.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네. 라오스 넘으면 태국까지는 비교적 쉬워요. 정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라오스 경찰도 있으니까. 어느 날 리 씨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아빠, 우리 딸 왔네. 리 씨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민지가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언니, 안녕. 안녕. 너 민지구나? 아빠한테 들었어. 리 씨의 딸 메이메이와 민지는 금방 친해졌어요. 민지야, 이거 줄게. 메이메이가 자기 인형을 민지에게 줬습니다. 진짜요? 응, 나 인형 많아.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민지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리 씨 가족과 수진, 민지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리 씨 부인이 음식을 내왔어요. 따뜻한 밥, 국, 여러 반찬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수진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가족처럼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왜 우세요? 메이메이가 물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행복해서 우는 거야. 민지가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됐어요. 내일이면 라오스로 떠나게 됩니다.
리 씨가 배낭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옷이랑 음식 넣었어요. 리 씨, 너무 많이 받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거, 리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와 메이메이는 함께 잤어요. 민지야, 한국 가면 연락해. 어떻게? 아빠가 방법 알려줄 거야. 나중에 나도 한국 갈 거야. 정말? 응. 그때 또 만나자. 두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오스로 데려다 줄 안내자가 왔어요. 젊은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수지는 배낭을 메고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리 씨 가족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리 씨,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잘 가요. 꼭 한국 가세요. 네, 꼭요. 수진과 리 씨가 포옹했어요. 민지와 메이메이도 껴안았습니다.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건강해, 민지야.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리 씨 가족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언니.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리 씨 같은 천사도 있었습니다. 차는 남쪽으로 달렸어요. 라오스 국경을 향해.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자유가 있는 곳까지, 한국까지. 수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곧 도착할 거야. 응, 엄마.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중국과 라오스 국경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중국인과 라오스인이 섞여 있었죠.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새벽에 국경 넘을 거예요. 안내자가 말했어요. 어떻게 넘어요? 걸어서요. 산길로. 그들이 묵게 된 곳은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방은 좁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엄마, 여기서 자요? 응. 오늘 하루만. 내일이면 또 떠날 거야. 민지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국경을 넘게 돼요. 또 위험을 무릅써야 하죠. 괜찮을까? 민지는 이제 괜찮을까?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안내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세요. 갈 시간이에요. 수지는 민지를 깨웠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더 자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오늘 중요한 날이야. 민지는 비몽사몽 일어났어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죠. 어둠 속에서 안내자의 뒷모습만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 근처에 국경수비대가 있어요. 안내자가 속삭였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안내자가 멈춰 섰어요.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여기요? 특별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길일 뿐이었죠. 여기서부터 라오스예요. 조심해서 가세요. 당신은요? 저는 여기까지만이에요. 저 길로 계속 가면 마을 나와요. 안내자가 떠나고 수진과 민지만 남았어요. 다른 탈북자들은 다른 날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둘뿐이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랑 같이 있잖아. 수지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의 숲은 중국과 달랐어요. 더 울창했고 더 습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죠. 벌레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엄마, 저게 뭐예요? 민지가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뱀이었어요.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뱀이 스르륵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공격하지는 않았죠. 조용히 해야 해, 민지야.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숲에는 더 위험한 것들이 있을지 몰랐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수진은 깨달았어요. 길을 잃었다는 걸. 안내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어요. 어느 쪽이지?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민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수진은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물이 거의 없었어요. 조금만 마셔, 민지야. 민지에게 물을 조금 주고 수진은 참았습니다. 물을 아껴야 했어요. 언제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방향을 잃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은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계속 가면 어디든 나오겠지. 하지만 숲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걸어도 똑같은 풍경만 보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숲속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민지야.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나무 아래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큰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추웠어요. 밤이 되니 기온이 뚝 떨어졌죠. 엄마, 응? 우리 죽는 거 아니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 죽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꼭 살아서 한국 갈 거야. 약속해. 진짜요? 진짜야. 엄마가 약속해. 수진은 민지를 꼭 안았어요.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눈을 떴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나무 아래서 잔 탓이었죠.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수진은 민지를 깨우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일어나. 물이 있어. 민지를 깨워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어요. 정말로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와, 물이다. 민지가 개울로 달려갔어요. 두 사람은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기운이 조금 났어요. 이 개울을 따라가면 어디든 나올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개울은 보통 마을로 이어지니까요. 그럼 빨리 가요. 민지가 먼저 걷기 시작했어요. 2시간쯤 개울을 따라 걸었을 때 드디어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라오스 마을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그래, 우리 해냈어. 수지는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라오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라오스어를 몰랐어요. 저기, 태국? 수진이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수진과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어요. 따라오라. 수진은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밥을 내왔습니다. 라오스 음식이었죠. 밥과 야채볶음, 그리고 국. 드세요.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수진과 민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와 소통을 시도했어요. 손짓 발짓으로. 태국. 어디? 수진이 지도를 그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들었어요. 남쪽을 가리켰죠.
그리고 버스 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어요. 작은 터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수진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라오스 돈이었어요. 이거 가세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수진은 버스표를 샀어요. 남쪽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 도시까지 버스에 올랐어요. 낡은 버스였지만 그래도 버스였습니다. 걷지 않아도 됐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라오스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들, 사원들. 민지는 수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수진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버스는 하루 종일 달렸어요. 중간중간 멈춰서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수진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태국까지, 한국까지. 해가 질 무렵 버스가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국경 근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버스 기사가 손짓했어요. 수진은 민지를 깨웠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내려야 해.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도시가 펼쳐졌어요. 라오스와 태국이 섞인 듯한 도시였습니다. 간판에는 라오스어와 태국어가 섞여 있었죠. 엄마, 이제 어디로 가요? 국경을 넘어야 해. 어떻게요? 수진도 몰랐습니다. 수진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국경으로 향했어요. 태국. 손짓 발짓으로 물었죠. 사람들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1시간쯤 걸어가자 국경 검문소가 보였어요. 검문소는 생각보다 허술했어요. 라오스 군인 몇 명이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넘으면 태국이야. 수진이 민지에게 속삭였어요. 그럼 가요. 잠깐 조심해야 해. 수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놓치면 안 돼. 네. 두 사람은 검문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태국. 그곳만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수진과 민지는 검문소로 걸어갔어요. 라오스 군인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여권. 군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권이 없었어요. 여권이 없어? 군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여권 없으면 못 가. 제발이요. 저희 태국 가야 해요. 안 돼. 돌아가. 군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수진은 절망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막힐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수진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북에서 오셨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목사예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탈북자분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목사는 군인에게 다가가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어요.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드디어 태국이었습니다. 수지는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저희가 정말로 네, 이제 안전해요. 김 목사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제 차로 가시죠. 쉴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김 목사의 차는 깨끗한 SUV였어요. 에어컨이 나왔고 좌석은 푹신했습니다. 민지는 차에 타자마자 잠들었어요.
너무 편안해서였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김 목사가 물었습니다. 한 달, 아니, 한 달 반쯤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2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작은 건물이었어요. 탈북자 쉼터, 한글로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대사관 연락은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야 안전하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쉼터 안에는 이미 탈북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모두 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새로 오셨어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한 달 전에 왔어요. 곧 한국 간대요. 여자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쉼터에서 식사가 나왔습니다.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밥, 반찬들. 와, 김치찌개다. 민지가 눈을 반짝였어요. 많이 먹어. 수진도 오랜만에 먹는 한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깨끗한 이불도 있었죠. 민지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수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거의 2달. 다음 날 아침 김 목사가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네. 대사관이랑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 인터뷰하시면 돼요. 인터뷰요? 네. 탈북 과정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한국행 준비할 수 있어요. 수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수진은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쉼터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말씀하시면 돼요. 네. 걱정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민지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쉼터에서 제대로 먹고 쉬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드디어 인터뷰 날이 왔어요. 김 목사가 대사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대한민국 국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사님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 씨, 민지 양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영사님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남편이 끌려간 일, 탈북 결심, 두만강을 건넌 것, 중국에서의 위험, 라오스를 거쳐온 여정. 영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지 양,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영사님이 민지에게 물었어요. 네. 그럼 엄마랑 여행한 거 그려볼래요? 민지는 종이와 크레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강, 산, 엄마와 자기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영사님이 말했어요. 한국행 준비하시면 돼요. 정말요? 네. 2주 후 비행기 타실 수 있어요. 수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한국 간다. 진짜요? 진짜 가요? 응, 진짜야. 쉼터로 돌아오는 길에 김 목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없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리 씨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진과 민지는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쉼터에서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모습, 높은 빌딩들, 밤의 불빛들. 엄마, 저기 진짜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집이 될 곳이야.
출발 전날 김 목사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목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 사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요? 강민호 씨, 아시죠? 수진의 심장이 멈췄어요. 제 남편이요? 네. 살아계세요. 뭐라고요? 수진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는데 탈출하셨대요. 김 목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중국 거쳐서 지금 태국에 계세요. 거짓말.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이요. 내일이요? 네. 같은 비행기 타세요. 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수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민지에게 달려갔어요. 민지야, 엄마, 왜 그래요? 아빠가 살아계셔. 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요? 우리 아빠? 응. 내일 만날 수 있어. 민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니. 어떻게 탈출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김 목사가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떨려요. 괜찮을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계세요. 직원이 가리켰어요. 멀리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민호였어요. 여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아. 두 사람은 뛰어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호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우리 민지. 민호는 민지를 안아 올렸어요.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도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탑승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로 걸어갔어요. 함께, 가족으로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수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꿈 아니야. 우리 정말 함께야. 민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민호가 딸을 불렀어요. 아빠 없는 동안 많이 컸구나. 응. 나 이제 많이 컸어.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도와드리면서 컸어요.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왔어요. 트레이를 열자 밥과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불고기, 나물, 김치.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고기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 단순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잠들자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왜?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수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살아있잖아. 그걸로 됐어. 민호는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였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한국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은 밝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지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항을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여보, 수진이 민호를 불렀어요. 우리 정말 여기 왔어. 그래, 우리가 해냈어. 민호가 수진과 민지를 동시에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지내시게 될 거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하는 교육 받으시고 집도 준비하시고 배정받은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 3개, 책상, 옷장.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잠깐 동안만. 나중에 우리 진짜 집 생겨. 민지가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믿어져?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꿈 같아.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고마워, 수진아. 뭐가? 민지 지켜줘서, 살려줘서. 수진은 대답 대신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원을 나오는 날이 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원의 아파트로 가게 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에요. 직원이 말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지가 방을 뛰어다녔어요. 다음날 수진과 민호는 마트에 갔어요. 와, 2 사람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죠.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민지가 뭘 좋아할까? 다 사주고 싶네.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민호는 밥을 지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잠깐, 수진이 말했어요. 기도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김치찌개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죠. 맛있어? 응.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민지가 대답했어요. 민호도 웃으며 밥을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의 첫 식사였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식사 후 수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여보, 저것 봐. 민호를 불렀어요. 저게 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야. 그러게.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어. 2 사람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수진도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아빠, 그네 태워줘. 그래, 우리 공주님. 민호가 민지를 그네에 태웠습니다. 더 높이. 민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어요.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사진 찍자.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세 사람이 모여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의 얼굴이 찍혔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지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당연하지. 영원히? 영원히.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